도대체 이게 말이 돼? 아버지 병수발은 내가 다 했는데 유산은 왜 전부 오빠 몫이야? 검은 상복을 입은 미정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향 냄새가 짙게 깔린 공간에서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불붙은 싸움은 멈출 기미가 없었다. 미정아, 내가 간병한 거 고맙지. 근데 아버지 뜻이 그러셨잖아. 유언장에 다 적혀 있잖아.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처럼 말했지만 얼굴에는 억울함보다도 오히려 당당함이 묻어났다. 장남? 장남이면 뭐든 가져가도 된다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물 한 모금 떠드린 게 누군데? 내가 여기 와서 한 게 뭐 있냐고. 미정의 눈에는 분노와 눈물이 동시에 번졌다. 옆에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지만 이미 감정은 터질 대로 터져 있었다. 누나, 진정 좀 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러면. 민호야, 넌 조용히 해. 넌 회사 있다고 매번 빠져나갔잖아. 그래도 최소한 넌 양심은 있어야지. 근데 이 오빠는. 미정은 철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장남 철수에게 쏠렸다. 철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오히려 목을 빳빳이 세웠다. 내가 장남으로서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뭐가 잘못이야? 아버지가 직접 변호사 불러서 작성하신 거야. 내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법적으로도 내가 가질 건 없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미정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해 동안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휘몰아쳤다.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어대던 어느 날 낡은 주택의 작은 방에서 미정은 이불을 덮은 채 기침을 쏟아내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온 방 안은 양 냄새와 눅눅한 습기로 가득했고 낡은 전기장판 하나가 간신히 온기를 전하고 있었다. 미정아, 약 좀. 아버지의 쉰 목소리가 힘겹게 새어나왔다. 미정은 단박에 자리에서 일어나 물컵에 알약을 담아 건넸다.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물도 같이 드셔야 해요. 그녀는 아버지가 삼킬 때마다 등을 토닥였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며 계절이 바뀌었지만 간병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장남 철수는 한 번도 병실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그는 늘 바쁘다, 사업이 어렵다, 시간이 안 된다며 핑계를 댔고 막내 민호조차 출퇴근 사이사이에 잠깐씩 들러 아버지 안부를 확인했지만 장남은 늘 부재 중이었다. 미정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배겨 있었고 허리는 늘 곧게 펼 틈이 없었다. 친척들조차 미정이가 효녀다 하며 혀를 찼지만 정작 당사자인 그녀는 그 말을 들을수록 가슴이 더 서늘해졌다. 효녀라는 말 뒤에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고단함이 숨어 있었으니까. 장례식장의 현실로 돌아온 미정은 이제 더는 참고 있을 수 없었다. 내가 그 시간들을 다 버텼는데 오빠가 가져간다니 아버지가 진짜 그런 뜻이셨을까? 아니면 오빠가 옆에서 뭔가 한 거 아니야? 그녀의 질문에 철수는 불편한 듯 눈을 돌렸다. 순간 민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누나, 그건. 민호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칫했다. 그 짧은 순간 미정은 무언가를 직감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그 자리에 자신은 없었다. 오직 장남 철수만이 옆에 있었다. 그제야 미정의 온몸에 싸늘한 전율이 흘렀다. 내가 장남이니까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던 거야. 괜히 억지 부리지 마. 철수의 목소리는 장례식장 벽을 울렸다. 순간 친척 몇몇이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다. 상 위에 놓인 흰 국화꽃과 초가 흔들리듯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렸다. 그러나 미정의 두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억지? 오빠, 내 손으로 아버지 기저귀 갈고 밤새 열 체크하고 응급실 뛰어다닌 게 억지야?
오빠는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데? 술집에서 친구들 만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미정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고 가슴 속에 쌓였던 울분이 마치 불길처럼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민호가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누나, 오빠, 제발 그만 좀 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거 아버지께서 제일 싫어하셨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민호야, 넌 모르는 게 있어.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오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넌 몰라. 아버지가 정말로 오빠한테만 모든 걸 맡기고 싶으셨을까? 미정은 눈을 치켜뜨며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민호는 갑자기 말문이 막힌 듯 시선을 피했다. 순간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들의 말다툼은 점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몇 달 전 겨울의 끝자락. 집안의 살림살이는 삐걱거리고 있었다. 전기세도 밀려 차가운 방 안에서 영수의 숨결은 더 가빠졌다. 그러나 간병하는 미정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퇴근 후 곧장 아버지 곁으로 달려와 안진뱅이 밥상 위에 죽을 올려놓았다. 아버지, 많이 못 드셔도 몇 숟가락은 드셔야 해요. 영수는 미약한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미정아, 내 덕분에 내가 버티는 거다. 내가 없었으면. 말끝은 흐려졌고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반짝였다. 그날 밤 미정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잠들었다. 그런데 새벽녘 인기척이 들려 문이 벌컥 열렸다. 철수였다. 오랜만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다소 초라해 보였다. 얼굴은 수척했고 옷차림은 정돈되지 않았다. 아버지, 저예요. 철수예요. 영수의 눈에 순간 환한 빛이 스쳤다. 하지만 그 빛은 곧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졌다. 철수야, 너 그동안.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겹고 그 안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버지, 그래도 장남은 저잖아요. 우리 집은 제가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그 순간 철수는 자신의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미정은 놀란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하지만 그녀는 문턱에 서 있을 뿐 대화에는 끼어들지 못했다. 장례식장의 현재. 미정은 치를 떨듯 말했다. 민호야, 내가 그날 봤지? 오빠가 아버지 앞에 내민 그 서류. 그게 유언장이었잖아. 민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순간 장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호에게 쏠렸다. 철수는 황급히 손을 뻗어 민호를 막으려 했다. 민호야, 입 다물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민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고 있었다. 누나 말이 맞아. 오빠가 그날 아버지 옆에서 뭔가를 내밀었어. 아버지는 힘이 없으셨는데 오빠 말만 듣고 도장을 찍으신 것 같아.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는 폭발할 듯 긴장으로 휘감겼다. 미정의 온몸에 전율이 스쳤고 철수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거짓말하지 마. 민호, 내가 뭘 봤다고 그래. 그러나 이미 씨앗은 뿌려졌다. 친척들의 시선은 이제 철수를 향해 더욱 차갑게 바뀌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도 병원 다녀오셨어요. 검진 결과가 괜찮다고 해서 다행이에요.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 무렵. 미정은 아버지를 부축해 안방으로 들어오며 잔잔히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매일 반복되는 긴장과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손에는 병원 약봉지가 잔뜩 들려 있었다. 작은 마당에는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며 펄럭였다. 낡은 시골집 특유의 습기와 곰팡내가 배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가족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미정은 이 집을 지키고자 애썼고 무엇보다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미정아, 내가 없었으면 아버지는 벌써
어머니 정희는 눈가를 훔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여든을 앞둔 남편을 돌보는 일은 이미 자신에게는 벅찼다. 그래서 둘째 딸 미정이 모든 짐을 떠안게 된 것이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그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서운함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오빠 철수는 연락조차 없고 막내 민호는 직장에 매어 자주 오지 못한다는 핑계를 댔다. 결국 모든 무게는 자신에게 쏠려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은 아버지의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며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오빠랑은 언제 마지막으로 통화하셨어요? 영수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이윽고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오래된 가구처럼 삐걱거렸다. 철수는 몇 달 전에 잠깐 왔다 갔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구나. 내가 그때 해줄 수 없다고 했더니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어. 그 말에 미정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철수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를 찾아오는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딸로서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아버지,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위로했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아무리 아버지 곁에 있어도 결국 아버지는 장남만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민호가 잠시 집에 들렀다. 양복 차림의 그는 회사 일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누나, 아버지 좀 어떠셔? 여전히 기침이 심하셔. 밤새 두세 번은 일어나셔야 해. 민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주방에 앉았다. 누나, 나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 나까지 여기 붙들려 있으면 생활이 안 돼. 알아, 민호야. 내가 생활해야 하니까. 근데 어머니 혼자 두기엔 너무 힘드셔서 내가 계속 있는 거지. 두 남매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느껴졌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여전히 그림자처럼 사라져 있던 사람은 장남 철수였다. 어느 늦은 밤 어머니 정희가 미정에게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미정아, 내가 이렇게 늙어서 내게 짐만 지우는 것 같구나. 사실은 내 아버지가 늘 장남만 챙기던 거 너도 알지?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걸 뻔히 보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철수를 걱정하시더라. 어머니. 미정은 말문이 막혔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집안일은 딸이, 집안 이름은 아들이. 그 말은 언제나 그녀를 속으로 갉아먹었다. 어머니, 그럼 저는 뭐예요? 제가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애써도 결국 아들은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정희는 딸의 떨리는 눈빛을 마주하지 못했다. 밤이 깊어가고 미정은 홀로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오빠와 민호와 함께 뛰놀던 그 마당이었지만 지금은 덤덤히 고요만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아버지 곁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보답은 결코 평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어머니,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거실로 스며들 때 미정은 주방에서 죽을 끓이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 바람은 잠시나마 눅눅한 집안 공기를 식혀주었다. 정희는 부엌 의자에 앉아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밤새 또 기침이 심하셨다. 내 아버지 숨 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의사 말대로 산소기계라도 마련해야 하나. 어머니, 제가 퇴직금 모아둔 게 조금 있어요. 산소기계 비용은 제가 감당할게요. 아니야, 내가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 너도 내 인생이 있는데. 정희는 말을 흐리며 눈가를 훔쳤다. 그러나 미정의 표정은 단단했다. 어머니, 제 인생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 곁을 지키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 말에는 고집과 체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며칠 뒤 민호가 회사에서 잠시 짬을 내들렀다. 깔끔한 셔츠 차림에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맨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누나, 산소기계는 결국 샀어? 응, 어제 설치했어. 아버지 호흡이 조금은 나아지신 것 같아. 내가 오니까 아버지 기뻐하시겠다. 민호는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 저예요. 민호예요. 영수는 희미한 눈빛을 뜨며 미소를 지었다. 민호야, 내가 와주니 좋구나. 내 누나 덕에 내가 버티고 있어. 그 말에 민호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누나가 매일같이 감당하는 고단함을 알면서도 직접 나서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날 밤 식탁에 앉은 어머니와 미정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미정아, 내가 늘 마음이 걸린다. 내가 이 집에 매여 있는 게 사실은 내 오빠도 한때는 효심이 깊은 아이였어. 근데 세상 물정에 치이고 사업이 망하면서 사람이 변해버린 거지. 어머니, 오빠가 사업 망한 건 저도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릴 수 있었잖아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서운함이 묻어났다. 정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얼마 후 드물게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다. 어머니, 저예요. 철수예요. 정희는 깜짝 놀라 수화기를 꼭 붙들었다. 철수야? 내가 웬일이냐, 목소리 듣기 힘드네. 내 아버지 많이 편찮으시다. 너도 좀 와야 하지 않겠니? 그러나 철수의 대답은 기대와는 달랐다. 어머니, 제가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요.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저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중이에요. 아버지께 혹시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정희는 눈을 감았다. 이미 가진 것조차 빠듯한데 또 장남을 위해 내어주라는 말이 가슴을 짓눌렀다. 철수야, 내 아버지 병원비도 벅차단다. 내가 효심이 있으면 지금은 내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하지 않겠니? 수화기 너머에서 철수는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끊겠습니다. 뚝 끊긴 전화기 소리에 정희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미정이 주방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다. 결국 오빠는 아버지보다 자기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며칠이 지나고 미정은 아버지의 약을 챙기다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다. 창백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 퀭한 눈빛.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가 이 집에 목숨 걸고 매달려도 결국 인정받는 건 아들들이겠지. 그 말은 공기 속에 흩어졌지만 이미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직접 밥 해드릴게요. 미정은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와 국을 끓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뽀얀 김이 부엌을 가득 채웠고 가스레인지 위에서 팔팔 끓는 냄비는 그녀의 땀과 정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아버지 영수가 헐떡거리며 누워 있었다. 산소 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맞춰 그의 가슴은 오르락 내리락 했다. 정희는 그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미정은 부엌에서 아버지를 위해 된장국과 보리밥, 김치 몇 가지를 차려 상을 들고 들어갔다. 아버지,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힘내셔야죠. 영수는 겨우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다. 미정아, 내가 있어서 내가 사는 거다. 그 말 한마디에 미정은 순간 울컥했지만 눈물은 삼켰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말은 그녀에게 위로이자 또 다른 짐이었다. 그날 저녁 막내 민호가 퇴근 후 들렀다. 그는 양복 상의를 벗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누나, 내가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겨우 시간 빼고 온 거 알아? 그래도 아버지 보러 안 오면 죄책감이 들어서. 민호야, 그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아버지가 널 보면 힘내시니까.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오빠는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거야? 아버지 이렇게 힘든데 얼굴 한번 비치지 않으니. 그 말에 정희는 잠시 말을 아꼈다. 하지만 미정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오빠? 오빠는 사업한다고 빚만 잔뜩 지고 전화하면 늘 돈 타령이지. 아버지가 무슨 ATM이야? 내가 그걸 몇 번이나 봤는데 어머니는 왜 자꾸 감싸세요? 정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미정아, 그래도 장남은 장남이다. 집안 어른으로서의 체면도 있고. 체면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버지 곁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억눌린 서러움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민호조차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철수가 집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그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어릴 적 함께 놀던 사진, 장학금을 받으며 자랑스러워하던 순간들. 부모는 늘 철수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했고 미정과 민호는 늘 그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미정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어릴 때도 오빠가 시험만 잘 보면 온 집안이 잔칫집이었지. 난 아무리 도와도 칭찬 한마디 듣기 힘들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갔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철수가 집에 찾아왔다. 휘청거리며 대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삐딱한 웃음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섰다. 아버지, 저 왔어요. 장남 철수 왔습니다. 영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미정이 급히 막았다. 오빠, 술 냄새 좀 빼고 들어와. 아버지가 놀라시잖아. 그러나 철수는 고개를 젓고 비틀거리며 말했다.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근데 이번 한 번만, 진짜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빚쟁이들이 저 죽이려고 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부축하며 말했다. 철수야, 내 아버지도 이제 힘이 없다. 우리도 남는 게 없다. 없다고요?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이 집도 있고 땅도 있잖아요. 그거 제 앞으로만 돌려주시면 저 살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일어서면 부모님 다 모실게요. 그 순간 미정의 눈빛이 번쩍였다. 오빠, 지금 아버지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 건강도 위태로운데 그 와중에 재산 이야기라니. 철수는 미정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너는 가만히 있어. 넌 딸이잖아. 집안 재산은 결국 아들 몫이야. 그 말은 미정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고 영수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이후 미정은 아버지를 돌보면서도 마음 한켠에 깊은 두려움을 품게 되었다. 오빠가 결국 아버지를 설득해 재산을 가져가려 하겠구나.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될 운명이었다. 아버지,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오늘은 정기 검진 가는 날이에요. 병원 대기실은 환자들로 붐볐고 긴 줄 사이에서 미정은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땀을 닦았다. 의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다.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계십니다. 간이식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은 위험할 수 있고.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희는 손수건을 입에 가져다 대고 눈물을 삼켰다. 미정은 차분히 물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아버지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꾸준히 약을 드시고 무리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피곤에 절은 눈꺼풀을 겨우 뜨고 있었지만 손에는 아버지 약봉지가 꼭 쥐어져 있었다. 정희는 옆에서 딸의 손을 보며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내 딸이 이렇게 애쓰는데
왜 세상은 늘 아들을 앞세우는 걸까? 그러나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온 전화 한 통이 모든 평온을 깨뜨렸다. 어머니, 저예요. 철수예요. 철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급박하고 초조해 보였다. 철수야, 내 목소리 왜 이리 떨리니? 무슨 일이냐? 저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가 투자한 게 곧 터질 거라는데 지금 3천만 원만 있으면 빚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버지 명의 땅을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마침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정이 수화기 너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다가왔다. 어머니, 또 돈 얘기예요? 정희는 눈치를 보며 얼버무렸지만 이미 미정은 눈빛이 싸늘해져 있었다. 오빠, 아버지 지금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그런데 또 아버지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자고. 당신 정말 자식 맞아? 철수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미정아, 너한테 상관없는 일이야. 이 집은 결국 장남인 내가 책임질 거라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딸인 너는 재산에 손 못 대. 그 말에 미정은 손을 떨며 수화기를 낚아챘다. 상관없다고. 내가 몇 년 동안 아버지 곁에서 밤낮으로 돌본 게 상관없는 일이야? 오빠,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가져야지. 순간 철수는 침묵했다. 그러나 곧 차갑게 대꾸했다. 법이 그래. 집안 재산은 아들 몫이야. 넌 그걸 아무리 떠들어도 바꿀 수 없어. 뚝 통화가 끊겼다. 그날 밤 미정은 마당에 나와 앉았다. 겨울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빠의 말이 맴돌았다. 집안 재산은 아들 몫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건 결국 헛수고일까? 내가 흘린 눈물과 땀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다. 며칠 뒤 민호가 집에 찾아왔다. 그는 누나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누나, 요즘 너무 많이 빠졌어. 혼자서 다 버티지 말고 간병인을 쓰든지 해야지. 간병인 쓸 돈이 어디 있니? 아버지 병원비만으로도 벅찬데.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보탤게. 미정은 민호의 진심이 고마웠지만 속으로는 점점 두려움이 커졌다. 오빠 철수가 다시 아버지 재산을 요구한다면 아무리 자신이 발버둥쳐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며 딸에게 속삭였다. 미정아,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 하지만 아버지 마음 한켠엔 늘 철수가 걸린다. 장남인데 저 아이가 망가지면 어쩌나 싶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정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딸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 곁에 있는데 왜 자꾸 오빠만 걱정하세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가에 눈물만 맺혔다. 그날 밤 미정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서운함을 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불길 같은 분노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버지,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번에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 일어나서 부모님 다 모실게요. 어느 날 저녁 철수가 술에 취한 얼굴로 집에 들이닥쳤다. 그는 서류 봉투를 들고 아버지의 침상 옆에 앉아 있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고 순식간에 달려들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서류를 내밀다니. 이게 무슨 서류야? 철수는 얼굴을 붉히며 대꾸했다. 너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 아버지가 도장만 찍으시면 돼. 오빠, 제정신이야? 아버지는 지금 글씨도 못 쓰시고 서명도 힘드신데 이건 그냥 강요야. 순간 정희가 눈물을 터뜨리며 중간에 섰다. 철수야,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런 걸 요구하니? 지금 아버지 몸이 어떤 상태인데. 그러나 철수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제가 이러는 것도 다 가족을 위해서예요. 제가 무너지면 우리 집안 다 끝이에요. 민호 혼자 벌어서는 집안 못 지켜요. 누나는 아무리 해도 딸일 뿐이에요. 그 말은 미정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손에 들린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다. 딸일 뿐이라고. 내가 몇 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지켜온 게 아버지. 피 묻은 기저귀까지 갈아온 게 그게 딸일 뿐이야? 오빠, 당신 사람 맞아?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민호가 급히 뛰어와 오빠를 밀쳐냈다. 형, 그만해. 아버지 앞에서 무슨 추태야. 민호, 너까지 이래? 내가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래. 집안은 장남이 책임지는 거야. 철수는 휘청거리며 서류를 움켜쥔 채 버텼다. 그러나 민호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 서류를 낚아채 찢어버렸다. 이게 가족을 위하는 거라고. 이건 사기야. 아버지 재산을 내 주머니에 넣으려는 거잖아. 순간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영수는 산소기계에 의지하며 헐떡거렸고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미정은 그 장면을 보며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날 밤 미정은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아버지 방 앞에 앉아 있었다. 오빠는 결국 재산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아버지가 정말 오빠에게 다 주시려는 걸까? 아니면 오빠가 약한 아버지를 흔들고 있는 걸까?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며칠 후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돼 응급실로 실려갔다. 미정은 급히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택시에 몸을 실었다. 어머니는 옆에서 기절할 듯 쓰러졌고 민호가 겨우 부축했다. 병원 응급실 문 앞에서 가족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 철수는 그때서야 허겁지겁 나타났다. 옷은 어설프게 걸쳤고 눈빛은 불안과 초조로 번쩍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 철수예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미정에게는 위선처럼 들렸다. 이제 와서? 아버지 쓰러지신 동안 어디 있었어? 전화 한 통도 없던 사람이. 철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더욱 쇠약해졌다. 그날 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미정을 불렀다. 미정아, 내 오빠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장남이라 그런지 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간다. 그 순간 미정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 곁을 지켰는데도 결국 장남만 생각하실 거예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그 모습을 본 미정은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상실감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오빠 철수에 대한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랐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버지 유언장의 재산이 전부 철수 오빠 앞으로 넘어간다고. 미정은 손에 쥔 종이를 던지듯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 위에는 낯선 변호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정희는 옆에서 두 손을 부여잡고 떨고 있었다. 미정아, 나도 어제 알았다. 내 오빠가 변호사랑 함께 와서 아버지 앞에 이걸 내밀었더라. 그 자리에서 도장까지. 어머니, 그럼 제가 없을 때였던 거예요? 제가 간병하느라 잠시 시장 간 사이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야,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그러나 철수는 태연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장남에게 집안을 맡기겠다는 뜻이었을 뿐이에요. 원하시다니? 아버지가 제대로 말씀도 못하시는 상태였잖아. 그날 손까지 떨리셔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드셨는데. 미정의 목소리는 울부짖는 듯 떨렸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변호사가 증인으로 있었고 아버지가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
철수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며칠 뒤 이 소식은 친척들에게도 전해졌다. 장례식장에 모인 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철수가 아버지 유산 다 가져간다더라. 아니, 미정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간병했는데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그래도 장남은 장남이지. 옛날부터 집안은 장남 몫이었잖아. 친척들의 대화는 곧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일부는 철수를 두둔했고 다른 일부는 미정의 편에 섰다. 그러나 정작 가장 고통받는 건 미정 자신이었다. 그녀는 국화를 들고 아버지 영정 앞에 서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정말 이게 아버지 뜻이셨어요? 아니면 오빠가 억지로 끌어낸 결과였던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려 국화 꽃잎을 적셨다. 그날 저녁 장례식장 안에서 결국 사건이 터졌다. 철수가 친척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집과 땅은 제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믿고 맡기셨으니 제가 지켜야죠. 그러자 미정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책임? 오빠가 책임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어? 아버지의 마지막 몇 년을 누가 지켰는데? 오빠는 여기 와서 서류 내밀고 유산 챙기고 그게 다잖아. 친척들이 놀란 눈으로 두 남매를 바라봤다. 민호조차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움켜쥐었다. 누나, 제발 진정해. 민호야, 너도 봤잖아. 오빠가 아버지 힘없는 손을 붙들고 도장 찍게 한 거. 그게 진심이었을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 철수가 크게 외쳤다. 민호, 내가 거기 있었다고 해도 뭘 알겠어? 아버지는 정신 또렷하셨고 나한테 모든 걸 맡긴 거야. 순간 장례식장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철수야, 너는 어릴 때부터 늘 기대가 컸다. 내 아버지도 늘 내게 집안의 희망을 걸었지. 하지만 지금 이게 내가 말하는 책임이냐? 가족을 갈라놓는 게 책임이냐? 그러나 철수는 눈길조차 피하지 않았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집안은 감정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다 가져가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말에 미정은 피를 토하는 듯 울부짖었다. 그래? 그럼 난 뭐야? 내가 이 집에서 흘린 땀과 눈물은 뭐냐고. 오빠, 당신은 장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부모 마음을 이용한 거야. 그녀의 외침은 장례식장의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그날 밤 미정은 장례식장을 나와 차가운 바람 속에 홀로 섰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지는 오빠만 걱정했고 오빠는 아버지 재산만 원했고 내가 지켜온 시간은 다 헛된 걸까?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다. 이제 됐어. 오빠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가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이건 단순히 가족 문제가 아니야. 법적으로 따져도 분명히 따져야 할 일이야. 장례식장 한쪽에서 울부짖던 미정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감정만의 외침이 아니었다. 눈에는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다. 철수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더니 곧 목소리를 높였다. 법? 내가 뭘 안다고 법을 들먹여. 아버지가 직접 유언장에 사인하셨잖아. 변호사까지 증인으로 있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오빠, 난 적어도 아버지가 의식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장을 찍게 한 걸 똑똑히 기억해. 그건 강요나 다름없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법대로 확인할 거야. 순간 친척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다. 누군가는 그래, 요즘은 딸도 상속권 있지 않나? 라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아무리 그래도 장남이니까라며 고개를 저었다. 민호가 그 사이에 서서 두 손을 들며 말했다. 형, 누나, 제발 이러지 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서로 찢어져 싸우면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그러나 철수는 동생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냉정하게 내뱉었다. 민호, 넌 빠져. 너야말로 아버지 유산에 관심 없는 척하면서 결국 노리는 거 아니냐? 뭐라고? 형, 그게 무슨 말이야? 민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한동안 형에게 존경심 비슷한 걸 남아있다고 믿었지만 지금 그 말은 그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이 부쉈다. 형, 난 유산에 관심 없었어. 하지만 아버지를 모시는 일엔 분명히 관심 있었어. 내가 회사 때문에 자주 못 왔을 뿐 최소한 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잖아. 그런데 형은 뭐 했어? 아버지가 숨 넘어가실 때도 내 손에는 술 냄새랑 서류밖에 없었잖아. 순간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맡기신 거야. 내 누나처럼 울고불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굴지 않고 현실적으로 집안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현실? 그 현실이란 게 결국 오빠 빚 메우는 거 아니야. 미정의 외침이 장례식장을 울렸다. 그 순간 정희가 휘청거리며 일어나 두 팔을 벌렸다. 그만들 해. 제발 좀 그만해. 너희 아버지 영정 앞에서 이렇게 싸우는 게 인간이니? 정희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모처럼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철수야, 내가 장남이라는 건 맞다. 하지만 장남이면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내 아버지 곁을 지킨 건 내 여동생이었어. 아침부터 밤까지 손발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돌봤어. 그런데 넌 장남이라는 이름으로 유산만 챙기려 해. 그게 장남이 할 짓이냐? 철수는 순간 눈길을 피했다. 하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어머니, 세상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제가 가진 빚은 이 집안이 다 함께 떠안아야 할 짐이에요. 누나가 아무리 간병을 했다 해도 그건 딸로서 효심을 보인 거지. 집안을 지킬 권리는 아들인 제 몫이에요. 권리? 권리만 찾으면서 책임은 어디 갔어? 민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날 밤 미정은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종이에는 상속 재산분할 청구 유류분, 반환 같은 낯선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제는 감정으로만 끝낼 수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상 오빠의 욕심을 막으려면 법의 힘이라도 빌려야 해.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말이 맴돌았다. 철수가 걸린다 장남이라 그런지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간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닿지 않았다. 며칠 후 철수는 친척 몇몇을 집으로 불러 술상을 차렸다. 여러분, 아버지가 유산을 제게 다 맡기신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장남이고 집안 책임자니까요. 미정이랑 민호가 아무리 떠들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말에 몇몇 친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이들은 씁쓸하게 술잔만 들었다. 그때 미정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오빠, 이제 술자리에서 떠들 시간 없어. 변호사 상담 다녀왔어. 아버지 유언장 효력 검토 들어간다. 순간 술자리는 얼어붙었다.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정아, 너 감히 가족을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야? 가족을 가족답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 오빠처럼 가족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 막으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김미정 씨, 말씀하신 정황대로라면 유언장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용한 변호사 사무실. 벽에 걸린 법률 서적들이 무겁게 내려다보고 있는 공간에서 중년의 변호사가 차분히 말을 이었다.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 능력이 불분명했다면, 특히 병세가 심각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면 그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게다가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면 더더욱 문제고요.
미정은 손에 쥔 메모지를 꽉 움켜쥐었다. 그날 아버지는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드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빠가 억지로 서류를 내밀었죠. 어머니도 옆에 계셨고 민호도 봤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증언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분 진술이 중요해요. 그리고 당시 유언장 작성에 참여한 변호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정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눈가에는 다짐이 서려 있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해. 내가 침묵하면 아버지의 뜻이 왜곡된 채 영원히 굳어져 버릴 거야. 며칠 뒤 집안 거실. 철수가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계산하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미정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어디 갔다 왔어? 변호사 사무실. 그 한마디에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정말 미쳤구나. 우리 가족 일을 밖으로 끌고 가?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가족 일을 가족답게 풀 수 있다면 내가 왜 법에 기대겠어? 오빠가 가족을 팔아먹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팔아먹다니? 내가 뭘 안다고. 아버지가 날 믿고 맡기신 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아버지가 진짜로 원하셨을까? 아니면 오빠가 약한 아버지 붙잡고 억지로 도장 찍게 만든 걸까? 난 그게 더 확실하다고 믿어. 철수는 주먹을 쥐며 미정에게 다가섰다. 그러나 민호가 황급히 가로막았다. 형, 그만해. 지금 누나 말이 틀린 게 없어. 나도 그날 봤어. 아버지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형이 귀에 대고 뭐라 속삭이니까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셨잖아. 순간 철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민호야, 넌 아직 세상을 몰라. 집안은 장남이 책임지는 거야. 그게 법이고 전통이고 현실이야. 그러나 민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책임? 형이 아버지 옆에 하루라도 붙어 있었어? 누나가 다 했어. 형은 오히려 아버지의 마지막 힘마저 빼앗아간 거야. 그게 장남의 책임이야?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정희는 부엌 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움켜쥔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만들 해라 제발.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며칠 후 친척들 사이에서 소문은 더욱 커졌다. 미정이가 변호사까지 선임했대. 와, 이제 재판으로 가겠네. 그래도 장남이니까 결국 법정에서도 다 받아가겠지. 아니야, 요즘은 딸도 유류분이라는 게 있대. 상속분을 무조건 인정해준대. 장례식 후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족은 이미 법정 다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미정은 혼자 방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잘하는 걸까요? 아버지 마음은 오빠 쪽에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전 아버지 뜻을 지키고 싶어요. 아버지가 진심으로 원하신 게 뭔지 꼭 밝히고 싶어요.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번졌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만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며칠 뒤 철수는 미정을 찾아왔다. 그는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매섭게 날카로웠다. 미정아,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 싸움 멈춰. 법정까지 가면 우리 다 끝장이야. 끝장이 나는 게 두렵니까? 난 이미 끝까지 갈 준비가 됐어. 오빠가 잘못한 걸 밝히는 게 두려운 거겠지.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도 변호사 선임할 거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법은 내 편이야.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두 남매의 시선이 부딪혔다.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긴장으로 팽팽해졌다. 철수야, 너 정말 이대로 법정까지 갈 거냐? 어머니, 제가 무슨 선택을 하겠어요.
미정이가 변호사까지 찾아갔다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전부 잃게 돼요. 그럼 제 인생은 끝장이라고요. 그러면 내 동생이 그동안 한 건 어떻게 할 거냐? 내 아버지 마지막까지 밥부터 약, 병원까지 다 맡은 게 미정이었는데. 철수는 이를 악물었다. 알아. 근데 그건 미정아,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 효심은 존중받을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유산을 달라는 건 욕심이야. 전통대로 집안은 아들이 지켜야 한다고.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어디까지나 모성의 약한 흔들림을 담고 있었다. 철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제가 다시 일어서면 그땐 진짜 어머니랑 민호, 미정이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은 저한테 힘을 실어주셔야 해요. 정희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순간 부엌 문틈에서 모든 대화를 들은 사람이 있었다. 바로 미정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물컵이 덜컥 떨어지며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오빠 책임진다고. 아버지 살아계실 땐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던 사람이 어머니마저 끌어들여 자기 편 만들려고. 철수는 미정을 향해 돌아서며 차갑게 웃었다. 미정아, 넌 아직 몰라. 결국 부모 마음은 아들한테 가게 돼 있어. 어머니도 민호도 내 편이 될 수밖에 없어. 넌 지금 괜히 발버둥 치는 거야. 발버둥? 내가 아버지 곁에서 흘린 피와 땀을 발버둥이라고 부른다면 오빠는 사람도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다. 정희는 울먹이며 두 자식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들 좀 해. 그러나 두 남매의 눈빛은 이미 서로에게 꽂힌 칼처럼 날카로웠다. 며칠 뒤 미정은 친척 집을 찾았다. 혹시라도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이 있을까 해서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친척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미정아, 내가 아버지 간병한 거 다들 알아. 너 참 장해. 근데 말이다 그래도 장남은 장남이야.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니? 내가 법적으로 맞다고 해도 결국 욕먹는 건 내가 될 거야. 사람들 다 수군거릴 거야. 딸이 아버지 유산 가지고 오빠랑 싸운다고. 그 말은 미정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을 내리깔았다. 그래, 세상은 여전히 아들을 먼저 세우는구나. 내가 아무리 옳아도 결국 욕을 먹는 건 나야. 그러나 곧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욕을 먹어도 좋아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신 게 뭔지 진실만은 밝혀야 해요. 그날 밤 민호가 누나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갈등에 찬 얼굴로 앉았다. 누나, 나도 도와주고 싶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겁이 나. 형이 말한 대로 장남 편드는 친척들이 많잖아. 어머니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민호야, 그래서 내 증언이 더 중요해. 내가 본 걸 말해줘야 해. 아버지가 제대로 판단 못하는 상태였다는 걸.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누나, 나 솔직히 법정까지 가는 게 두려워. 우리 집안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거 아니야. 이미 오르고 있어. 오빠가 아버지 유산 다 가져갔다는 소문은 다 퍼졌어.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아버지가 억울해.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누나. 내가 증언할게. 미정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호야, 고맙다. 우리 둘이라도 힘을 합치자. 어머니는 지금 흔들리시지만 언젠간 우리 편이 될 거야. 그러나 그녀의 말과 달리 그 순간 어머니 정희는 안방에서 홀로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영수 씨,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수를 막아야 합니까? 아니면 미정을 막아야 합니까? 그녀의 기도 같은 속삭임은 허공 속에 흩어졌다. 어머니, 저 믿으셔야 해요. 지금은 제가 아니면 이 집안이 무너집니다.
철수는 식탁에 앉아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늦은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정희는 손을 모으고 있었다. 미정과 민호가 잠든 줄 알고 철수는 일부러 이 시간을 골라 어머니에게 말을 꺼낸 것이다. 철수야, 내 말은 알겠다. 내가 장남이니까 집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알지. 하지만 내가 아버지 곁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나는 다 봤다. 그러나 철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세상은 감정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미정이가 아버지 간병한 건 존중받을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상속을 요구할 이유는 안 돼요. 딸은 결국 시집 가면 다른 집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집안 재산은 지켜야 하고 그걸 지킬 사람은 아들이에요. 저나 민호 같은. 정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딸은 다른 집 사람이라는 말은 수십 년 전 시집 올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었다. 그러나 미정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참이었다. 하지만 내 동생 미정이가 아니었으면 내 아버지 벌써 세상 떠나셨을 거다. 내가 한 번이라도 곁을 지켰더냐? 어머니, 저도 인간입니다. 제 인생도 있고 사업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머니가 제 편에 서주셔야 합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이 대화는 이미 미정의 귀에 들어가고 있었다. 방에서 나오던 그녀는 발걸음을 멈춘 채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철수야, 내 말대로일지도 모르지. 세상은 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도 내 걱정을 놓지 못했으니까. 그 순간 미정은 자신이 흘린 수년의 땀과 눈물이 단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듯한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어머니를 마주했다. 어머니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어머니, 어젯밤에 오빠랑 나눈 이야기 다 들었어요. 정희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미정아, 그게 나는 내 편을 안 드는 게 아니야. 하지만 세상 어머니도 결국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곁에서 보낸 밤들을 어머니는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장남 편이 맞다고 하실 거예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손수건으로 눈물만 닦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 후 집에 들렀다. 미정은 그를 붙잡고 울분을 토했다. 민호야, 어머니까지 오빠 편에 서려 해. 나는 이제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하니? 민호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러나 이내 누나의 손을 꼭 잡았다. 누나, 내가 있잖아. 누나 혼자 아니야. 나도 형이 한 짓 끝까지 증언할 거야. 설령 어머니가 흔들리셔도 나는 누나 편이야. 그 말에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민호야,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어머니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하겠지.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아. 우리가 본 걸 법정에서 말하면 돼. 며칠 후 철수는 친척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장남인지 강조하기 시작했다. 제가 아버지 유산을 맡은 건 당연한 겁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전통적으로도 맞습니다. 누나가 아무리 간병을 했어도 그건 효심으로 충분히 존중받을 일이지 재산을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친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이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철수야, 내 말이 틀리진 않지만 미정이가 어떻게 몇 년을 살았는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되지. 그래, 우리 눈에도 다 보였어. 미정이 없었으면 형님 오래 못 버티셨을 거야. 순간 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그는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들었다. 다들 걱정 마세요. 제가 결국 집안을 지켜낼 겁니다. 그날 밤 미정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앞에는 늘 아버지와 함께했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다. 그 모든 장면 뒤에 남은 건 오빠의 싸늘한 말뿐이었다. 딸은 결국 다른 집 사람이다. 미정은 속으로 되뇌었다. 좋아, 오빠. 그렇다면 내가 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세상과 싸워보겠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거야. 미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어머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딸의 방문을 열었다. 미정은 책상 앞에 앉아 변호사 상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굵은 글자가 새겨진 서류가 놓여 있었다. 정희는 그 서류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정아, 너 정말 끝까지 할 거니? 가족을 법정에 세우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미정은 잠시 고개를 들더니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옳고 그른 걸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신 게 뭔지 그걸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오빠가 억지로 도장 찍게 한 건 다들 봤잖아요. 정희는 손수건을 꼭 쥔 채 눈을 내리깔았다. 그래도 철수는 장남이야. 내 아버지도 마지막까지 철수 걱정만 하셨다.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걸 너도 알잖니. 그 말은 미정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어머니, 부모 마음이 늘 장남한테만 가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아버지 곁에서 몇 년 동안 한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딸이라서, 제가 여자라서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날 저녁 철수가 집에 들렀다. 그는 일부러 어머니 앞에서 미정에게 말을 건넸다. 미정아, 이제 그만하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법적으로도 내 권리가 인정될 거야. 괜히 창피만 당하지 말고 물러서라. 미정은 이를 악물었다. 오빠, 난 절대 물러서지 않아. 아버지가 정말 원하신 게 뭔지 밝혀낼 거야. 철수는 코웃음을 치며 어머니 쪽을 보았다. 어머니 보셨죠? 누나가 이렇게까지 가족을 해치려고 해요. 제가 집안 책임을 지려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정희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두 남매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결국 철수의 손을 붙잡았다. 철수야, 내가 맞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어쩌면 옳은 걸 수도 있지. 그 순간 미정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지금 그 말씀이 진심이에요? 제가 한 건 다 무시하시고 결국 오빠 편을 드시는 거예요? 정희는 흐느꼈다. 미정아, 내가 한 걸 내가 모를 리 있니? 내가 효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하지만 세상은 결국 아들을 내세우잖니. 나도 그게 무서워. 미정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도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전 무섭지 않아요. 세상이 저를 욕해도 저는 싸울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그날 밤 미정은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세상은 결국 아들을 내세우잖니. 그래, 어머니도 결국 세상 편에 서는구나. 그렇다면 나 혼자라도 싸워야지. 내가 아니면 이 억울함은 끝내 묻혀버릴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물은 결심을 굳히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며칠 뒤 민호가 누나를 찾아왔다. 누나, 어머니가 형 쪽으로 기운 것 같아. 나도 들었어. 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철수가 장남이니 맞다는 식으로 말하셨대. 미정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다. 알아. 하지만 괜찮아. 어머니가 오빠 편에 서더라도 진실은 바뀌지 않아. 민호야, 우리 둘이라도 끝까지 가자. 민호는 누나의 굳은 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누나. 형이랑 어머니가 한편이 돼도 나만은 누나 편이야. 그 순간 안방에서 흐느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수 씨,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자식들이 이렇게 서로 갈라져 싸우는 게 다 제 탓 같아요. 내가 누구 편도 안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나 이미 그녀의 말은 너무 늦었다. 미정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고 이제 그 상처는 싸움의 불씨로 바뀌고 있었다. 어머니, 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요.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만약 이번에 정리 못하면 저 정말 끝장입니다. 철수는 식탁에 서류 봉투를 내던지듯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차압 통지서가 가득 들어 있었다. 정희는 놀라 손으로 입을 가렸다. 철수야, 이게 다 뭐냐? 차압이라니. 어머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아버지 명의로 된 땅과 집을 제 앞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그래야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 빚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정희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 옆방에서 미정이 뛰쳐나왔다. 오빠, 결국 그거였어? 아버지 유산이 아니라 내 빚 막으려고 이 난리를 친 거였구나. 철수는 동생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미정아, 내가 뭘 알아. 집안이 망하면 다 끝이야. 내가 무너지면 어머니도 민호도 같이 무너져. 무슨 소리야? 오빠가 망한 건 오빠 책임이야. 왜 아버지 재산까지 팔아먹으려 들어? 그건 집안이 아니라 오빠 혼자 살자고 하는 짓이야. 민호도 방에서 뛰어나왔다. 그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하더니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형, 이게 다 도박빚이잖아. 투자라더니 결국 사채까지 손댔어.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곧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도박도 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 나라도 어떻게든 돈 벌어보려고 몸부림친 거야. 너희들은 몰라. 장남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민호는 주먹을 움켜쥐며 형을 노려봤다. 짐? 형이 진짜 짐이 뭔지 알아? 아버지 옆에서 밤낮 없이 간병한 누나가 진짜 짐을 졌어. 형은 그 짐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 철수는 대꾸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곧 억지를 부리듯 다시 소리쳤다. 그건 누나가 좋아서 한 거잖아. 부모 간병은 딸들이 하는 거고 집안 재산은 아들이 물려받는 거야. 세상 이치는 안 바뀌어. 그 말에 미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가슴이 터져나오는 듯 했다. 오빠, 난 좋아서 한 게 아니야. 내가 안 하면 아버지가 죽으셨으니까 한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내 청춘을 다 바쳐서. 그런데도 세상 이치라는 말 한마디로 내 노력을 지워버려. 오빠는 사람이 아니야. 정희가 울부짖듯 끼어들었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들 해라.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운 게 내 죄다. 그러나 미정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잘못하신 거 없어요. 잘못한 건 오빠예요. 아버지가 제대로 판단 못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도장 찍게 하고 지금 와서는 빚 갚으려고 유산 들먹이는 사람. 그게 진짜 집안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누나 말이 맞아. 형은 장남이 아니라 집안의 가장 큰 불행이야. 철수는 순간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차마 휘두르지 못했다. 그날 밤 미정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변호사가 건네준 상담 자료가 다시 펼쳐져 있었다. 유언 무효 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 취소. 그 단어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지만 동시에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이건 단순히 재산 싸움이 아니야. 아버지가 남긴 뜻을 왜곡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야. 오빠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난 끝까지 갈 거야. 며칠 후 민호가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누나, 형이 어머니를 데리고 변호사 만나러 갔다더라. 아마 자기 쪽 유리하게 증언하게 하려는 것 같아. 그 말에 미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까지 결국 오빠 편에 서겠다는 거구나.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누나, 너무 실망하지 마. 난 끝까지 누나 편이야. 증언도 할 거고 형이 무슨 짓을 하든 막아낼 거야. 미정은 눈을 감았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했다. 봉투 위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상속 재산 분할 소송. 미정은 봉투를 손에 쥔 채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싸움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오빠, 이번엔 법정에서 맞서자. 법원에서 온 소송 서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가족 모두가 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정희는 손수건을 꼭 쥔 채 흐느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건지 모르겠다. 남편 떠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자식들이 법정에 서겠다고 싸우는 꼴을 보게 될 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떨렸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가리켰다. 어머니, 저도 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제대로 의식도 못하실 때 억지로 도장 찍게 만든 유언장을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버지의 진심이 아니에요. 철수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진심이 아니라고? 내가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내 손잡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철수야, 집안은 내가 지켜라.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안 변해. 오빠,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오빠가 자기 귀에만 좋게 들은 거 아닐까? 미정아, 이제 그만해. 법정까지 가면 결국 내가 망가질 거야. 세상 사람들 다 알게 될 거라고 딸이 오빠랑 유산 싸움한다고. 욕먹을 사람은 너야. 그 순간 미정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래, 욕먹을 거 알아. 하지만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게 더 큰 수치야. 난 감히 아버지 앞에 서지도 못할 거야. 정희는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만들 해라, 제발 그만 좀 해라. 내 가슴이 찢어진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 입에도 이 소문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김영수 어르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자식들이 유산 싸움 한다더라. 큰아들 철수가 다 가져갔다면서. 딸이 변호사까지 썼대. 세상 말세야. 효도는 사라지고 돈 때문에 형제자매가 원수되는 세상이라니. 그 말들이 미정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순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뒷덜미가 서늘해졌다. 역시 오빠 말대로 세상은 날 욕하겠구나. 하지만 그 욕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버지 억울함은 풀 수 없어. 그날 밤 민호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회사에서도 소문을 들었다며 얼굴이 굳어 있었다. 누나, 사람들이 벌써 알더라. 우리 집 얘기가 다 퍼졌어. 나도 회사에서 사람들 시선이 달라졌어. 미안하다, 민호야. 하지만 우리가 멈출 수는 없잖아. 우리가 멈추면 아버지 뜻은 영영 왜곡돼.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나도 끝까지 할 거야. 형이 뭐라 해도 나는 누나 편이야. 며칠 뒤 정희는 결국 쓰러졌다. 거실에서 울며 두 자식의 싸움을 말리던 도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진 것이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응급실로 실려간 정희는 다행히 위기는 넘겼지만 의사는 신신당부했다. 환자분, 심장에 무리가 큽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언제 또 쓰러지실지 몰라요. 그 말을 들은 미정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되실 줄은 몰랐어. 오빠 때문에, 아니 우리 모두 때문에 어머니가.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정희는 힘겹게 눈을 떴다. 미정아, 민호야, 제발 철수랑 화해해라. 내가 오래 못 버틸 것 같구나. 너희가 이렇게 싸우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미정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흘렸다. 그러나 철수는 병실 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화해할 건 제가 아니라 미정이가 해야죠. 제가 한 건 아버지 뜻을 따른 것뿐이니까. 그 뻔뻔한 태도에 미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오빠,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도 반성은커녕 책임을 남 탓으로 돌려. 철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난 잘못한 거 없어. 법이 내 편이고 아버지가 내 편이야. 넌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얻는 건 없을 거야. 그 말에 미정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또다시 결심이 불타올랐다. 병실 창가에는 늦겨울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병실 안은 정적 속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정희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하자 미정이 급히 다가가 부축했다. 어머니, 아직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정희는 미정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미묘한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미정아, 내 마음은 알지만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내가 오빠랑 싸우는 게 내 심장을 더 옥죄는 것 같다. 미정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 저도 이 싸움이 힘들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진짜로 원하신 게 뭔지 밝혀야만 해요. 오빠가 아버지 상태를 이용해서 도장 찍게 만든 건 명백한 잘못이에요. 정희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힘없이 말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도 철수를 걱정했던 건 사실이다.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게 부모 마음이더구나. 그 말에 미정의 가슴은 다시 무너져 내렸다.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는 꾹 참았다. 어머니, 전 그 말이 너무 아파요. 아버지가 장남만 걱정하셨다면 제가 지켜온 수년의 시간은 뭐였을까요? 전 딸이라서 제가 한 건 결국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정희는 울먹이며 고개를 돌렸다. 미정아, 그런 뜻은 아니야. 너의 수고를 몰라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세상 이치가. 그 순간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상 이치 어머니, 어머니도 결국 세상 편이시군요. 그렇다면 전 혼자라도 싸울 거예요. 아무도 제 편 안 들어줘도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그 말은 칼날처럼 병실 안에 흩어졌다. 정희는 눈물을 떨구었지만 더 이상 딸을 붙잡지 못했다. 며칠 후 철수는 변호사와 함께 집을 찾아왔다. 그는 당당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준비 다 했습니다. 재판 가도 문제 없습니다. 미정이가 뭐라 하든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미정의 가슴은 다시 찢어졌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오빠 편을 들면서까지 제 마음을 짓밟으셔야 해요? 철수는 비웃듯 대답했다. 미정아, 넌 아직 세상을 몰라. 가족끼리 싸워도 결국 이기는 건 장남이야. 법정에서도 내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형, 그만해. 누나가 혼자 싸우는 것 같아 보여도 나도 누나 편이야. 내가 법정에서 증언할 거야. 아버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셨다는 걸 똑똑히 말할 거야. 철수는 민호를 노려봤다. 민호야, 내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냐? 집안 욕만 더 먹을 거야. 욕을 먹어도 좋아. 내가 눈 뜨고 불의를 못 본다. 그 순간 방 안 공기는 팽팽히 갈라졌다. 그날 밤 미정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 표지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글씨가 남아 있었다. 내가 늙어 몸을 가누지 못하더라도 내 곁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내 자식이다. 미정은 그 글귀를 읽고 손을 떨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아버지 결국 저를 보셨군요. 저를 인정하셨던 거군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끝내 세상 앞에 남기지 못하셨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다음 날 미정은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다. 선생님, 이 노트 아버지 손글씨예요. 유언장은 아니지만 아버지 생각이 적혀 있어요. 이게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변호사는 신중히 노트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정식 유언장은 아니지만 고인의 의사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간병의 정황과 맞물리면 강력한 보조 증거가 되죠. 그 순간 미정의 가슴 속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래, 아버지가 날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있다. 이제 오빠의 거짓과 싸울 무기를 얻은 거야. 늦은 밤 미정은 아버지의 낡은 노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오래된 종이 위에 남은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선명히 박혀 있었다. 내가 늙어 몸을 가누지 못하더라도 내 곁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내 자식이다. 그 문장은 미정의 피로한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아버지가 끝내 딸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증거. 그것은 미정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빠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철수가 들어섰다. 미정아, 뭐 숨기는 거 있지? 놀란 미정은 본능적으로 노트를 등 뒤로 감췄다. 오빠, 지금 방에 왜 들어와? 철수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쩍였다. 아까 내가 변호사한테 뭘 보냈다고 들었다. 그게 뭐야? 설마 아버지 손글씨 같은 거 아니겠지? 미정은 차갑게 대꾸했다. 맞아. 아버지께서 남기신 글이야. 유언장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누구를 진짜 자식으로 보셨는지 분명히 적혀 있어. 순간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미정에게 성큼 다가와 손을 뻗었다. 내놔. 그거 있으면 내가 불리해지잖아. 불리해지는 게 두려우면 그게 내가 잘못했다는 증거겠지. 두 남매의 몸싸움이 시작됐다. 미정은 안간 힘을 다해 노트를 지켰고 철수는 억지로 그걸 빼앗으려 했다. 미정아, 내가 뭔데 아버지 뜻을 왜곡해. 내가 장남이야. 집안은 내 거야. 장남이면 뭐든 가져가도 된다는 거야.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곁을 지킨 사람을 진짜 자식으로 인정하신 거야. 그 소리에 민호가 달려왔다. 형, 뭐 하는 거야? 손 치워. 민호는 형을 밀쳐내고 누나를 감쌌다. 철수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 눈을 부릅떴다. 민호, 너까지 누나 편들면 넌 내 동생도 아니야. 민호도 지지 않았다. 형, 내가 동생이든 뭐든 상관없어. 난 진실 편에 설 거야. 아버지 글씨를 부정하지 마. 정희가 울부짖으며 뛰어들었다. 그만해. 제발 그만들 좀 해. 이게 다 무슨 꼴이냐. 그러나 미정은 눈물을 머금은 채 노트를 치켜들었다. 어머니, 보세요. 아버지가 남긴 글이에요. 아버지는 끝까지 장남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곁을 지킨 사람을 진짜 자식이라 하셨어요. 이게 아버지 진심이에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다. 글씨를 보자 눈물이 솟구쳤다. 영수 씨, 당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러나 철수는 다시 손을 뻗으며 고함쳤다. 어머니, 그건 그냥 메모일 뿐이에요. 유언장도 아니고 법적 효력도 없어. 저건 누나가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거라고요. 미정은 오빠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법정에서 누가 옳은지 판가름 나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아버지가 끝까지 나를 보셨다는 사실은 아무리 오빠가 부정해도 지워지지 않아. 그날 밤 거실 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무거웠다. 철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고 정희는 침대 곁에서 노트를 꼭 쥔 채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민호는 누나 옆에 앉아 말했다.
누나,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형이 저렇게 두려워하는 거 보면 이 노트가 진짜 힘이 될 거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아버지, 제가 끝까지 싸울게요. 이 싸움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전쟁이 됐어요. 이건 아버지의 진심이에요. 꼭 증거로 내야 해요. 미정은 손에 땀이 배어드는 걸 느끼며 노트를 변호사에게 내밀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장갑을 낀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특히 부양과 간병의 기여도를 따질 때 결정적인 참고가 될 겁니다. 그 말에 미정은 희미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안도할 틈은 길지 않았다. 며칠 후 철수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는 한 손에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누나, 동생. 이번엔 준비 잘했네. 아버지 글씨 하나로 내 목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 미정은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또 뭘 꺼내려고? 오빠, 제발 더럽게 싸우지 마. 철수는 비웃으며 서류를 탁자에 올려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가 정식으로 받은 위임장과 통장 거래 내역이야. 아버지가 생전에 직접 내게 재산 관리를 맡겼다는 증거지. 법정에서 훨씬 무게감이 있을걸. 민호가 버럭 소리쳤다. 형, 그건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야.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을 때 억지로 사인받은 거 아니냐. 철수는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다. 억지라니? 아버지는 분명히 의식이 있으셨고 내게 집안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 증인도 있어. 그 순간 미정은 몸이 굳어버렸다. 증인이라니 누구? 철수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누구긴 누구야, 어머니지. 정희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철수야, 내가 무슨 소리를. 어머니 기억하시죠? 아버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제가 서류에 도장 받으려 할 때 옆에 계셨잖아요. 어머니가 직접 도장도 찾아주셨잖아요. 정희는 입술을 달달 떨었다. 그때 내 아버지가 괜찮겠냐고 묻긴 했지만 내가 괜찮다고 해서. 보세요. 어머니도 인정하시잖아. 아버지가 직접 도장을 찍으셨다고. 미정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건 오빠가 억지로 상황을 몰아간 거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아버지 그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정희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내가 그때 제대로 막지 못한 게 잘못이야 하지만 내 아버지가 원하신다고 생각했어. 철수가 장남이니까. 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형, 넌 진짜 끝까지 치사하구나. 아버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를 노려놓고 이제 와서 합법이라고 우겨. 철수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합법이든 아니든 법정은 증거 싸움이야. 너희가 감정팔이해봤자 판사 앞에선 소용없어. 결국 돈은 내 손에 들어올 거야. 며칠 후 법정. 판사는 노트와 위임장 두 가지 서류를 차례로 받아들고 주의 깊게 살폈다. 피상속인의 친필 기록과 생전 위임장의 법적 효력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감정인 소견을 제출하십시오. 재판이 끝난 뒤 복도에서 철수가 다시 미정을 붙잡았다. 이제 알겠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버지가 남긴 정식 서류 앞에서는 힘을 못 써. 미정은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 글에는 내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있어. 바로 진심이야. 오빠는 그걸 모른 채 돈만 움켜쥐려 하지. 하지만 판사님도 결국 사람이고 진심을 외면하지 않을 거야. 철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진심으로 밥을 먹어? 진심으로 집을 지켜?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결국 가진 자가 웃는 거야. 미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두고 보자. 이번 싸움 절대로 내가 물러서지 않아.
그날 밤 미정은 변호사와 함께 다시 전략을 세웠다. 아버지 글씨뿐만 아니라 간병일지를 모두 제출하기로 했다. 병원 출입 기록, 약값 결제 내역, 미정의 수첩에는 아버지를 간병하며 하루하루 기록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싸움은 증거와 기록의 싸움이에요. 장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미정 씨, 끝까지 함께 갑시다. 미정은 눈을 감고 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번엔 절대로 오빠한테 빼앗기지 않게 지켜드릴게요.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에는 동네 사람들까지 몰려들어 서로 수군거렸고 판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미정은 두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참으며 서 있었고 철수와 민호는 자신들의 유리한 증거라며 위임장을 내세우고 있었다. 철수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미정을 흘겨봤다. 이제 끝났어, 미정아. 판사님도 결국 위임장을 무시 못하실걸. 미정은 치를 떨며 고개를 들었다. 오빠, 그 위임장 아버지 의식 잃으셨을 때 억지로 도장 찍힌 거잖아. 그게 어떻게 효력이 있냐고. 민호가 옆에서 거들었다. 누나, 그만해. 증거라는 건 결국 종이 한 장이야. 아버지가 남긴 도장이라면 다 인정되는 거지. 괜히 판사님 앞에서 감정 섞지 마. 미정은 울분에 찬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야, 너까지 그러냐? 내가 그동안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내 옆에서 뭐라 했는지 다 기억나. 누나 고생 많다. 내가 나중에 꼭 보상하겠다. 그렇게 말하던 내가 어떡해. 민호는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세상은 마음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현실을 좀 보라고. 그때 판사가 고개를 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김영수 씨의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위임장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환자 상태가 의학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시점이었음이 명백합니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다. 철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민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미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아버지, 결국 진실이 드러났네요. 철수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내가 몇 년 동안 집안을 지킨 게 누군데. 아들인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미정은 울면서도 강하게 맞섰다. 집안을 지킨 거? 오빠가? 아버지 병수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든 적 있어? 병원비는 내가 다 냈고 아버지 손발 닦아드린 것도 나야. 아들이라는 이름으로만 욕심 부리지 마. 민호도 더는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무너졌다. 나도 알아. 누나, 내가 틀렸어. 하지만 나까지 외면하면 나한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법정 안의 공기가 가라앉았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선언을 내렸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간병을 전담하며 기여한 김미정 씨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조정합니다. 순간 미정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다. 그토록 원망과 분노 속에서 지켜온 진심이 드디어 세상 앞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철수는 고개를 떨군 채 주저앉았고 민호는 방청석 쪽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 바깥 공기는 싸늘했지만 미정의 가슴은 이상하게도 조금은 가벼웠다. 그동안 자신이 외롭게 싸워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성였다. 누나,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는 그저 형 말에 휩쓸려서 나도 무서웠어. 아무것도 못 가진 채 밀려날까봐. 미정은 눈가를 훔치며 동생을 바라봤다. 민호야, 늦었지만 내 마음 알아. 그래도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나면
그건 아버지께서 가장 슬퍼하실 일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다. 알겠어. 이제라도 누나 곁에 설게. 약속할게. 그 옆에서 철수는 벽에 기대어 담배를 꺼내려다 손을 떨며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허무가 엉켜 있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아버지가 남기신 집, 땅, 돈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근데 결국 다 잃고 남은 건 동생들 원망뿐이네. 미정은 잠시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차갑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 아직 늦진 않았어. 재산은 못 가져도 사람의 마음은 다시 얻을 수 있어. 우리가 같이 살면서 서로 지켜봐야 했던 건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음이었잖아.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만 바라봤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 앞에 절을 올렸다. 싸움으로 갈라졌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며 작은 온기가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흉터처럼 남은 갈등의 흔적은 여전히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가족 간의 사랑과 믿음은 재산보다 더 소중합니다. 돈은 순간의 욕심으로 사라지지만 남은 시간은 서로의 마음을 붙들어줄 유일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가족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갈등 속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상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아물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눠주세요.